안녕하세요, 오토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가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시승하면서 좀 느낀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이에요. 요즘 출시되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변화 발전을 알아볼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장단점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 출시되고 있는 차들은 조금 다르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파워트레인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10년 전쯤인데 제가 독일 베를린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근데 그 출장이 전기차 출장이었어요. 지금도 전기차 출장이 뭐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아직도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출장이 비중이 훨씬 더 많은데, 그때만 해도 전기차 출장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와, 드디어 이제 미래를 경험하러 가는구나, 전기차를 이제 출장 가서 타본다니 너무나 설렌다, 이런 마음으로 출장을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거의 10년 전이에요. 뭐 브랜드를 언급하진 않겠지만 그때 나왔었던 이 소형 전기차, 뭐 아반떼만한 그 전기차가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190km 정도였어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24kWh 정도였고요. 뭐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처참한 수준의 스펙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우와, 전기차가 190km나 갈 수 있어? 그래도 꽤 준수하게 가네, 이 정도로 받아들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차를 타고 뭐 독일 시내를 주행했을 때도 이 전기 모터 특유의 그 발진 감각,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좀 생소하면서도 신기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자들이 좋은 평가를 많이 내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미래 자동차, 뭐 전동화, 뭐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엔지니어와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총괄자가 얘기를 하기로는 일단 당장 전기차보다는 현실적인 미래 자동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전기차 시승 행사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조금 더 미래적이고 조금 더 현실적인 자동차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장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기차 주행거리 가지고 이슈가 많이 있고, 뭐 충전도 뭐 쉽지 않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어서 마치 이제는 출퇴근 때에는 전기차처럼 쓸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졌거든요. 자, 그리고 전기차를 개발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노하우, 그리고 배터리의 발전, 이런 것들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훨씬 더 발전을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성능을 중요시하는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심에서 이용하는 자동차들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큰 인기를 얻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만 빛을 조금 못 볼 뿐이죠.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전만 해도 아이오닉, 니로, 심지어 소나타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었어요. 현대 기아에서 꽤 많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이 500만 원이나 됐습니다. 꽤나 이 보조금이 높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확 늘었는데, 이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일단 현대기아차가 우리나라에서 발을 뺐어요. 지금 잘 만들어 놓고 유럽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이 특정 카테고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하이브리드 혜택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혜택은 완전히 구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잘만 사용하면 완전한 탄소 제로, 전기차처럼 쓸 수 있는 게 너무나 쉽거든요. 심지어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배터리도 굉장히 커졌고, 기본적인 리튬이온 배터리의 밀도도 더 높아졌고, 이 주행 모드를 선택해서 강제적으로 EV 모드를 하는 것도 훨씬 더 쉬워졌고, 기술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도 자체는 오히려 더 퇴보한 느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더 많은, 더 다양한 친환경차가 들어오는데 좀 걸림돌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어쨌든 요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모드로만 출퇴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진짜 도로 위에서 엔진 한 번도 안 돌릴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일단 제가 최근에 시승했었던 BMW XM은 좀 고성능을 지향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좀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대신 그 전에 시승했었던 토요타 RAV4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배터리 용량은 18.1kWh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이 10년 전에 시승했었던 전기차와 배터리 용량이 8kWh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배터리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 덩치에 비해서 배터리가 유독 많이 들어간 것도 팩트긴 합니다. 3시리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12kWh, GLC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대략 13kWh 정도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가격은 훨씬 더 높지만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배터리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자동차의 크기에 비해서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이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새로운 설계 때문입니다. 마치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 같아요. 기존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일단 이 배터리를 트렁크에 먼저 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트렁크가 조금 작아졌는데, 이 트렁크가 좁아지는 건 자동차에게 또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연료 탱크 위치도 바꿔보고 크기도 줄여가면서 이 배터리를 2열 시트 밑쪽으로 넣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배터리를 숨겨놔요. 그래서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마치 전기차처럼 배터리를 차체 밑바닥에 깔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전기 모터, 고압선,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 이런 것들의 간섭도 받지 않게 설계가 됐고요. 사실 이게 요즘 트렌드거든요. 제가 최근에 시승했었던 XM, 이 차도 뭐 8기통 엔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있는데, 이 차도 밑바닥에 배터리가 들어갔고, 레인지로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 차는 배터리가 진짜 소형 전기차 수준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차도 배터리를 차체 밑바닥에 깔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배터리 용량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어정쩡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 그것도 옛날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 모드로만 63km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이 전기 모드로 가는 주행거리가 굉장히 박합니다. 자, 일본에서 인증받은 수치, 뭐 유럽에서 인증받은 거리, 이런 것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너무나 야박할 수준으로 이 전기 모드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자, 예전에도 유럽에서 60, 70km 간다는 자동차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30, 40 이 정도 수준으로 밖에 인증을 못 받았거든요. 아마 이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제로 주행을 하게 된다면 이 63km보다는 훨씬 더 먼 거리를 갈 가능성이 높아요. 또 전기 모드를 사용하는 게 너무나 쉬워지기도 했고, 전기 모드에서 최고 속도도 이제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최고 속도보다 훨씬 더 높은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도로를 전기 모드로만 달려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전기 모터의 성능이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속에 대한 불만도 그리 크지 않을 거고, 뭐 집밥만 마련된 상황이라면 출퇴근은 전기로, 그리고 주말에는 엔진까지 활용해서 장거리도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배터리가 넉넉해지면서 전기 모터의 출력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120마력급의 전기 모터였는데 이제는 180마력급의 전기 모터가 붙었고, 토요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그 4륜 구동 시스템이 별도의 전기 모터를 돌리면서 뒷바퀴를 굴려주잖아요. 그것까지도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2.5리터 엔진이 있고, 그래서 총 시스템 출력으로 300마력이 넘습니다. 정확하게는 306마력. 이 패밀리 SUV 치고는 뭐 이 스펙은 좀 과도할 정도로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발전에서 온 이 부수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단순히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다라는 게 다는 아닌 거죠. 이제는 성능까지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언급드렸던 BMW XM 같은 경우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엄청난 출력을 갖게 됐고, 최근에
이 람보르기니가 공개한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 같은 경우도 V12 엔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혔어요. 그래서 1000마력 넘는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라리도 포르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죠. 자, 이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하이브리드 양산형 모델 토요타 프리우스죠. 그 모델이 나온 게 1997년이에요. 하이브리드의 역사는 생각보다 꽤 긴 편입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그랬던 것처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전기차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그런 부수적인 카테고리가 아니라 확고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한 카테고리라고 느껴집니다. 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예전부터 라이징 스타, 영원한 기대주,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진짜 지금 시점이야말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예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경험하시고 실망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요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경험하신다면 분명 새로운 경험과 이 가치를 선사해주기 충분할 것 같아요. 물론 언젠가는 이제 엔진이 사라지는 시한부의 그 생명을 갖고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다시 한번 주목받아도 이상할 게 없을 것으로 느껴집니다.